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3일 울프입니다. 아직도 비싸다. 그러나 안정화될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분석한 두 개의 ETF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이거 농산물 선물 인하스드 해지 상품입니다. 일주일에 급등한 상품 ETF 섹터를 좀 분석하는 그런 주말에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로 했죠. 예. 이 타이거 농산물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저 매도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국제 농산물에 투자를 하고 생산량 및 거래량을 기준으로 농산물 선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주가 추세상 추세 반등을 했지만 점진적인 하락이 예상된다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음식료 가격의 상승을 예고하는 선행지표라는 게 바로 농산물 선물 ETF입니다. 국내 상장 ETF 말고도 외국에도 선물 ETF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의 추이만 봐도 그 국제적인 주로 통용이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비싸진 건 다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소비를 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공급도 잘 따르지 못하면 선물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격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매도를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대응을 하는 부분이고 이 프리미엄 구간이라는 것은 매수가에서 더 돈을 지불을 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고 디스카운트 구간에서 뚫고 내려오면 손절을 하는 것입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반등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싸진 건 다 이유가 있죠. 그러나 가격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반등을 했다 하단에서 반등을 했다는 거는 이 선물 가격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선물 ETF가 가격이 오른 건데 제가 아마 4월, 5월 초순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선물을 이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반등을 했다는 거는 실제로 가격이 그렇게 반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선물 투자자들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저가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세가 몰려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선물 투자자들 이제 시장 참여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반영이 돼서 올라가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봐야 할 필요가 있나, 또 아니면 생산자의 그 생산의 효과에 대해서 조금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산물 선물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추세상 가격이 이제 1년 사이에 61.8%나 올랐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여기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이 ETF 홈페이지를 가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설정 이후에는 쭉 떨어지다가 작년 6월달에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데 약간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농산물 가격이 이제 기술이 좋아지고 재배 농산물 재배에 대한 그러한 기술이 또 더 좋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떨어진 건데 지금의 상승은 수요 공급이 좀 줄었거나 수요가 폭증을 해서 그렇게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가격으로 혹은 원래의 이제 그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이렇게 귀결이 돌아갈 가능성이 조금 크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비싸지면 사람들이 살 생각을 안 하니까요. 산출 기간은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산출을 하는 거고요. 구성 종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밀, 옥수수, 대두, 설탕이 있고 지수 계율로 보면 이제 미국의 이제 선물 시장에서 상장된 농산물 선물 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수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종목당 비중은 세계 생산량 및 거래량 기준으로 결정이 되며 롤오버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롤오버를 합니다. 이제 선물 투자 시 발생하는 롤오버 비용을 주가에 산출 반영해서 이제 주가가 변동이 되는 거죠.
이 방식이 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선물은 이제 다달이 이렇게 바뀌어요. 롤오버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ETF 상품은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11월에 다음에 12월물로 결제가 되는 거고, 옥수수는 1년에 한 번 5월에 다음에 7월물로 롤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대두는 1월, 3월, 5월, 7월, 11월 다음에나 당해 이제 2개월 뒤에 물로 롤오버가 되는 거고요. 설탕은 이제 1년에 한 번 2월 달에 3만 불로 롤오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 0.69% 수수료를 받고 있고 분배금은 없습니다. 예, 구성 종목을 보면 옥수수, 콩, 밀, 설탕 이렇게 크게 되어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부분 복제 상품이기 때문에 뭐 펀드가 들어갈 수 있고 특이하게도 코덱스 콩 선물 상품이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 해지를 하기 위해서 하단에 미 달러 선물 2021년 7월물이 상품이 들어가 있고, 일단 상단 네 가지 선물을 보면 주요 상품의 선물 가격이 이제 다 반영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롤오버 되는 그 시점이 좀 멀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게 생각이 조금 담겨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원물보다는 그 가까이 있는 그런 선물 상품보다는 약간 조금 멀리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가격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옥수수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옥수수가 또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되다 보니 비중이 점점 너무 많이 높아졌고, 소이빈, 대두, 휘트, 밀, 그리고 이제 슈가 이렇게 되는데, 대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옥수수나 대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뭐 먹기도 하겠지만 가축 사료에 좀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육류 소비나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기대 심리가 이제 콩이나 옥수수나 콩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저희 코멘트는 가격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누구의 생각인가? 생산자의 생각과 소비자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생산자의 소비는 현재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지금 많이 생산을 해서 비싸게 팔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소비가 고정되어 있다고 쳤을 때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소비자의 생각은 비싸졌으니 사지 말자입니다. 너무 비싸졌으니까 뭐 좀 덜 먹고 더 쓰고 뭐 그렇게 하지 뭐, 그런 생각이 반영이 되죠. 이때는 이제 공급이 고정되어 있을 때 만약에 소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것들은 이제 SK 이오스 팀장님의 그 강의 자료를 보면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차용해서 제가 적용을 해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조금 비싸졌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번 주에 그 외 섹터에 많이 상승한 섹터가 바로 타이거 KRX 게임 K 뉴딜입니다. 게임 섹터의 추세 하단에서 급등 상승을 했죠. 일단 하단의 파란색 선에서 기가 막히게 반등을 줬습니다. 추세 하락을 하고 있다가 반등을 하고 2차 두 번째 파란색 선에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해줬습니다. 이유가 뭘까? 상승 이유는 중국 판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쯤에 타이거 그 ETF 공모전에서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데요. 타이거 K 게임인가 그 ETF도 아마 이제 그 설명하면서 판호 문제는 언젠가는 조금씩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펄어비스가 맞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펄어비스가 맞습니다. 네, 펄어비스의 판호 문제가 해결되면서 최근에 ETF 가격이 상승이 됐고, 더 중요한 거는 카카오 게임즈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카카오 게임즈가 미친듯이 오르면서 역시 ETF의 가격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르게 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많이 오른 것들은 비싸지지 않았나, 그러면 누군가는 매도할 것이죠. 그래서 한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급등 시에는 일단은 덜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고요. 주가는 펀더멘털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어떤 특이한 호재를 맞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는 거고,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로 반영됐을 때 가격이 바뀌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생각할 것입니다. 이 가격이 정말 좋은 가격인가? 비싸지지 않았을까? 아니다. 지금도 싼 가격이다. 그러다가 이제 주가의 흐름은 이제 매수 매도의 흐름에 따라서 원래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는데요. 이를 리얼 옵션 만기라고 합니다.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고 영원히 내려가는 것도 없고 영원히 멈춰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 미스터 마켓이라는 존재는 항상 효과적이고 항상 효율적이며 항상 옳은 방향으로 가격을 제시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타이거 농산물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국제 농산물에 투자한다. 생산량 및 거래량 기준으로 농산물 선물에 투자하는 ETF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주가 이 ETF의 가격 추세상 추세를 반등을 했지만 점진적인 하락이 예상된다는 부분이고요. 하단 디스카운트를 뚫고 내려가면 지속적인 가격의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